이곳은 알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헌덕왕릉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보셨던 애장왕을 죽이고 즉위하는데요. 오늘 말고 지난 마지막 편 그때 본 왕릉 소성왕, 소성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왕릉은 원성왕릉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12지신상을 이렇게 딱 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새겨 넣는 거는 하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계속되는 반복 친일 정책, 이것이 이제 하대 특징이다, 뭐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제목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 진덕이 왕릉하고 다르게 이 평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가깝잖아요. 주변에 보시면 뭐 주택가들도 있고 해서 여기는 이거는 이제 표지판이 맞는 거죠. 그냥 이대로 믿으시면 되겠고요. 폐광장성 얘기도 나오네. 자, 이쪽으로. 이건 누구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도 보시면은 12지신 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면으로 성면으로 되어 있죠. 새겨 넣는 거는 하대 특징입니다. 바깥쪽 난간석은 가져온 건 아니고요. 상석으로는 서양의 신전재단과 같은 상석을 놓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이렇게 들어올 당시 상태는 이제 스키타이 아리아인, 그리고 이제 정영진 씨나 이런 말까지 다 참고해서 보자면 이제 당시 신앙은 짬뽕의 형태였다. 가나안의 바알 신앙, 이제 이건 다른 분 얘기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초원의 늑대 신앙까지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인인 거죠. 아슈케나지가 되겠습니다. 중국부터는 세파라딤이에요. 부모도 유태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유태인, 어머니도 유태인, 뭐 이런 식이에요. 처음부터 중국 역사 속에서 분리되어 나간 형태고, 당송 때부터 들어와 그러니까 정착은요. 그전에도 왔다 갔다 교류는 했지만, 공식적인 집단적 정착은 이제 뭐 한 개인 뭐 이런 말고요. 공식적인 집단적 정착, 한 개인으로 했어도 뭐 사라지고 없죠. 다 흩어져 버리니까. 집계도 안 나오지만은 이제 역사 기록 속에 없다는 것은 이제 사라지고 추운 거죠.
아니면 그 후대라도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하고 다르게, 예. 집단적 정착은 당송 때부터, 예, 한국 일본 지역은 이제 신라 김씨 내물개가 유일합니다. 예,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당나라 능류 형태를 이제 딴 거고. 근데 그 원래부터 없었는지 이 문무인석을 비롯해서 성물들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고려 조선시대 기록에 북천이 범람해 능이 훼손됐다고 전해지고요. 1970년대 개발 계획에 의해서 오늘날에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으로 정비 보수되었습니다. 왕릉이 남동 쪽에 놓여져 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상석은 그 흥덕 왕릉의 것을 모방한 탁자식 형태로요. 2007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아재 보니까 왠지 좀 새 것 같았죠. 2007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헌덕왕릉은 뭔가 좀 그 부실하죠. 뭐 어디 뭐 흘러 떠내려 갔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상인 뭐 이런 거 알고 보니까 뭐 경주 뭐 고등학교인가? 예, 뭐 그런 데 가 있고 아니면 황룡사 뭐 석탑 뭐 그런 데 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부실하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위치 장소가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 신라왕 아직 원성왕도 봤지만은 그 괴릉이 물 고이는 데라고 했잖아요. 이게 비 오면은 그 물이 축적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 왜 이런 데다가 능을 설치했을까? 이게 흉당 아니냐? 아직 그 풍수지리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바로 코앞에 이 밭이 이제, 예. 그래서 여기가 왕릉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야, 한번 봐도, 예, 그냥 이 시골 논밭 자리여야 되는 그런 곳에, 예, 왕릉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예, 언제든지 비 오면은, 예, 넘치고 물에 잠길 수도 있겠죠. 왜 이런 데다가 능을 세워놨을까? 예, 당시 신라인들의, 예, 생각을 알 수 있는 곳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조선왕릉 봐요, 당장. 이런 데도 안 세웁니다. 이거 봐요, 이거. 아우, 아무 데나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태조도 마찬가지라니까. 신라 태조는 고려나 조선하고 이 개념이 다르다. 예. 예, 앞만 봐도 여기가 왕릉 있을 자리가 아니죠. 여기 그냥 지금 이게 오히려 지금 방해물이야. 싹 밀어버리고 여기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자, 예, 보시다시피 이 상석은 흥덕 왕릉의 것을 모방한 탁자식 형태로 2007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예, 보세요, 새 거잖아요. 이게 위쪽에 윗부분에. 헌덕왕릉은 12지신상이 부조된 신라 왕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피장제에 대해서는 헌덕왕 외에 조선시대에는 김유신으로, 예,
여기 김유신 능이다 뭐 이렇게 잘못 기록한 문헌도 남아있죠. 왕릉은 원성 왕릉이나 흥덕 왕릉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거는 당나라 능묘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 헌덕왕 때는 이미 대신라, 예, 학계에서는 대신라라고 해요. 예, 통일신라라고 안 하고 대신라의 국력이 매우 쇠약해 있었는데 이렇게 화롭게 축조됐다는 것은 예, 이례적이죠. 그리고 여기 평지에다 여기다 만들었어. 예, 그러나 그 성덕왕릉과 다르게 석상이 아니라 석면에, 예, 보시다시피 석면에 새긴 게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돈이 없었나? 어쨌든 그 약해진 국력의 예, 신라라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 알천, 예, 알천에 홍수와 관련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예, 딱 보니까 이게 비 오면은 예, 몇 개는 유실돼서 분황사나 경주 중고등학교로 흘러간 걸로 보입니다. 예, 아까 말했죠. 황룡사 쪽은 예, 분황사예요. 예. 자, 그러면은 왜 이곳에다 왕릉을 세웠을까? 이 하대에는 하천 가까운 곳에는 왕릉을 세우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로 올라가면은 더 아무데나 세웠다는 게 되겠죠. 예, 후대로 오면서 이제 딱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릉 위치에 그 왕릉이 이제 딱 있는 거지. 옛날로 가면 갈수록 그냥 뭐 무슨 집 옆에다가 막 세우고 그 청교도 보세요. 청교도 17세기 청교도 그 미국에 그 보스턴 같은 데 보면은 그 바로 옆에 무덤 있잖아요. 집 옆에 뭐 그런 식이야. 예. 보세요. 바로 옆에 이렇게 전혀 이제 우리 왕릉은 따로 저 산 꼭대기에 중턱에 올라가야 막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인데 그런 이제 그 고정관념이 있죠.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예. 그래서 옛날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삶과 죽음이 가까이. 희한하게 경주에는 예,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많아요. 예. 근데 성당은 한 번도 아직 내가 못 봤는데 거의 안 보인다고 해야겠죠.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못 본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차로 이게 길거리를 쭉 보면은 절하고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예. 불교, 기독교, 개신교. 아무튼 절하고 개신교밖에 안 보여서 참 그 예, 하나님 은혜다. 예. 또 이렇게 그 개신교도 분명 처음에는 그 루터란이나 뭐 그러니까 모라비안 형태 예, 루터란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 장로교가 더 확 이렇게 칼빈주의 그러면서 퍼져가지고 그리고 그 칼빈주의라는 것도 딱 신칼빈주의 이것도 아니야. 애매한 예, 왔다리 갔다리 나 모르겠다 나 잘 모르겠다 뭐 그러니까 확실히 구칼도 아니고 신칼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시계. 그러니까 전천년이죠. 예, 세대주의 전천년과 무천년이 이렇게 그 엮여 섞여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예, 여기서 말하는 무천년 현천년 아니에요. 예, 진짜 딱 그 그냥 완전 그냥 예, 미래는 절대 모른다. 예, 주님 오신 날은 절대 알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꽉 막힌 그거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어 왔다가 정확히 말하면 그건 1970년대 이제 서철원 교수 이후에 들어온 건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이 더 셌죠. 서기 2000년에 예수님 온다. 세대주의 전천년이요. 예, 시한부 전천년. 막 길선주 한해녹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형태로 왔기에 이제 관동김씨 제약 공파를 이제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입장은 사실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은. 예. 예. 이제 뭐 이제 끝났죠. 예. 이제 딱 이 논점 정리. 예, 이제 끝이 났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예, 아무튼 하대는 하천 가까운 곳에 왕릉을 세우지 않는데 있으니까, 강인구씨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진평왕릉이 아니냐, 예, 그렇게 봤는데 대부분 헌덕왕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학은 이제 대부분 보는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무게가 가게 되죠. 예.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게 되죠. 예. 예, 특히나 그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적 표현을 하니까 이 팩트. 예.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사실상 무종교죠. 이 신앙 저 신앙 막 다 이렇게 섞여 있고. 예. 그래서 인종적으로 부계기원만 보면은 내몰게요.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구씨가 왜 진평왕로로 한때 봤었느냐? 예, 그거는 이제 하천, 그것도 알천 가까이에다가 예, 있다는 거죠. 예, 왜 그런 곳에 있느냐 해서 이게 이 정신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더 옛날로 이렇게 봤는데, 근데 강인구씨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기존에 딱 그 조선 영조 때 정해진 왕릉 그거만 대상으로 해서 때려 딱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후대 그 이근직, 예, 근데 돌아가시기는 더 빨리 이근직 교수, 그러니까 그 후대 이근직 교수가 이제 해놓은 작업에 비해서, 예, 그냥 어떤 그 시작적 성격이지, 더 완결판은 이제 이근직 교수가 되겠습니다. 예, 하천, 그것도 알천 가까이다 세운 거는 이제 무열계 김주원을 눌렀음을 재차 강조하여 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김원창의 난이 난 것도 헌덕왕 때죠. 헌덕왕은 근친혈족 위주로 전국 운영을 고착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성골시대에는 이게 먹혔는지 몰라도 근데요, 이미 한번 권력을 놓은 뒤에, 예, 유전자 풀이 시들시들해져서, 예, 그냥 그 귀족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예, 진골시대 아닙니까? 하대는 진골시대예요. 부계가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DNA 쪽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예. 유럽으로 치하면은 이제 왕족이 이제 귀족들 이렇게 왕가가 몰락해서, 예, 그대로 귀족들 속으로 이렇게 해서 시들시들해졌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신라는 이렇게 다시 탁 오잖아요. 그래서 재집권을 했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확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예, 알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직계는 아니고 반계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시 권력을 잡았지만 옛날보다 이제 수준급이 떨어지는 거야. 예, 직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내물계 김씨가 집권하게 되는 때는, 예,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제 그 자유민주 사회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날 역사와는 관련이 없느냐? 이제 내물계 김씨가 집권하는 때는 오직 주의식 켈비니스트 예수 재림 뿐이다. 예. 아니면 일반 무신론자처럼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 외모도 비슷비슷하고요. 무열계가 신라로 남한을 통일시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것도 1, 2대도 아니야. 8대, 예, 160년간인가요? 이 8대로 이어졌잖아요. 8대까지. 이 미추왕 때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니 3, 4대, 4대 조만 지나도,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더라, 실제 미국인 인정해 주는 거는 당장 그 시민권 따도, 예, 한 뭐 몇 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4대, 5대, 6대?
근데 이게 8대까지 갔잖아요. 당장 대수만 봐도. 그리고 미국 역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래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오래 살아가지고, 생각 없이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이렇게 놔버린 거야. 근데 보세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왕조가 막 200년짜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8대 160년이면 이미 한 왕조예요, 사실. 예, 그 중국이나 유럽으로 봐도 해서 인정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 8대가 지났다 그러면은 이미 DNA적으로는 시시해졌어. 예. 더군다나 또 천년의 세월이 더 흘렀잖아. 예, 신라 멸망 이후부터 1000년도 더 됐죠. 이제 1100년인가. 아무튼 그래서 더 이상 유전자로 지배계층 여부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예, 말하는 분도 있죠. 예,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 자, 오늘날 유대인들 보세요. 얼굴 다 그 나라 사람화 돼버렸어. 하플로 뭐 A부터 해가지고 막 제각각 나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족보, 예, 족보가 사료하고 매칭이 되느냐, 그게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DNA는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삼아서 보고 뭐 나왔다고 뭐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아니 당장 그 GC DNA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렇게 적혀있잖아요.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장사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DNA로 한다는 거는, 예, 그거는 그래서 DNA가 우선시 될 수 없고, 예, 사료와 특히 금성문이요. 예, 금성문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 돌, 비석. 예, 그거는 이제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예, 당시 시대. 그러니까 그 말대로라면, 예, 현손들의 DNA를 연구를 강요하는 건 더욱, DNA 검사를 강요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예, 자기들 계속 수정하거든. 고치고 또 고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대조 이상은, 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4대조 이상은 이 모르겠다라는 게 대세고요. 예, 알 수 없는 그 샘플이 나오는 경우 같은 거는 그냥, 예, 여기 알천이라 그런가? 자, 자꾸 갑자기 이씨 깔때기, 예, 마인드가, 예, 박에서 이를 거쳐야 김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 신라사 입장에서, 신라사 연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이 진골 시대는 그냥 족보만 갖고 싸웁니다. 예, 족보 플러스 DNA였다가 이제 그냥 족보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갖고만 싸움이란 걸로 이해가 되는데, 유전자 풀도 시시해지고, 예, 8대 160년 이미 한 왕조가 중간에 들어간 거야. 예, 뭐 원명청 이런 식으로 중간에 쉽게 말해, 그냥 진짜 쉽게 말해 드릴게. 원과 청 사이에 중간에 명이 하나 끼어 있는 거죠. 예, 맞잖아요. 그 명이 8대 160년 무열계라고 봐버리면은 이제 이해가 쉽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같다는 게 아니라 이제 유사 케이스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예, 이해를 잘 이렇게 안 가시는 것 같아서, 그냥 무열한 게는 이 명으로 따로 명나라로 이렇게 중국 왕조사의 마지막 부분, 예, 따로 그냥 명으로 쳐버려야 돼. 이해를 못 하시네. 예, 신라는 그러니까 비잔틴처럼 보라니까요. 예, 여러 왕조. 콘스탄틴 1세면 1세부터 이뤄서 쭉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예, 일일이 끊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C족 기준으로. 이 북에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 풀도 시시해지고, 그래서 무열계 진골과 부디스트 주, 예, 내물계 진골, 그러니까 정통 코리안 부디스트 무열계 진골 하고,
부디스트 주, 뇌물계. 예, 뇌물계는 선종, 무열계는 교종. 이렇게 둘 사이 대립이 격화됐겠죠. 불교로 치면 그렇단 거예요. 그래서 성고를 족보 플러스 DNA로 정한다면은, 물론 그 DNA도 순혈이 아니죠. 우물안 깨구리, 이 한국 입장에서야 스키타이 아리아인,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식인데, 지금은 다 섞여가지고 오히려 김해김씨에서, 경주김씨보다 김해김씨가 인구도 많고 거기에 많이 나온다. 당연히 머릿수가 많으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쪽수로 보면 안 돼. 신라는요, 쪽수로 보면 안 돼. 신라 이거는 좁혀가는 거예요. 쪽수로 보면 안 돼. 쪽수는 이제 가야. 그래서 가야 툴, 연구 툴하고 신라 연구 툴은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다. 고 하겠습니다. 해서 성고를 족보 플러스 DNA라면, 그러니까 신라 더 빡센 거죠. 머리가 싸매지고 꼼꼼하게. 성고를 족보 플러스 DNA로 정한다면 진골은 족보로만 자손을 판별하는 시대가 되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야는 국민 코드고요. 쉽게 말해서 신라는 이제 씨족, 그냥 클랜, 씨족 중심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고를 족보 플러스 DNA로 정한다고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 이제 스키타이 아리엔 그러니까 샘 플러스 야벳 뭐 이래 되나? 아니 근데 한국도 샘암 야벳 중에서 야벳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양 야벳 말고 이제 서양 야벳. 그러니까 그 중국 몽골 이쪽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국 야벳 쪽 말고 야벳 후손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유럽 야벳. 그래서 진골은 족보로만 자손을 판별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얼굴 생김새도 그러니까 이게 그 DNA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 얼굴 생김새까지 봐야죠. 근데 이제 수대가 지났잖아요. 지나가지고 식생활이나 이제 그 환경, 뭐 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얼굴이 다 비슷해진단 말이야. 당장 그 미국의 백인, 뭐 외국인, 와서 한국에 몇 대 걸쳐봐요. 그냥 한국 사람 또 얼굴 똑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걸 왜 찾느냐? 이제는 종교적인 목적 외에는 의미가 없어졌다. 사실 뭐 얼굴이 외국인 얼굴 남아 있어도 뭐 이미 국적 땄고 그냥 여기서 살면은 그냥 여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 외에는 이런 그 인종 연구란 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해서 지금은 그냥 뭐 샘함족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뭐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그 진화론 관점에서 현대 학문, 그러니까 이미 DNA라는 게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냉정하게 딱 보라니까. 그냥 자기들이 장난하는 삼아 가지고 DNA를 하는 게 이제 그걸 진짜 사실로 믿어가지고 나는 뭐가 났어 이렇게 그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족화되었는데 그러니까 인종 그게 아니라 어족화. 어족. 한국은 한국어 어족이죠. 문화가 이렇게 중시되고 혈통보다. 그러니까 그래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현대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족보로만. 그래서 이 족보가 사료하고 매칭이 되느냐 등 해서 금성문. 금성문. 만약에 저번에도 말했죠. 그 요국 황용사 찰주봉기 거기 금성문은 이제 그 용수라고 나온다. 용수가 감독해서 그 절을 짓는 그 일을 했다. 근데 삼국유사 1연에는 이제 용춘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둘 중에 둘이 충돌된다. 그럼 용춘과 용수 똑같다. 이게 아니고 용수냐 용춘이냐. 그럼 금성문, 그러니까 그럼 용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김춘추는 용수의 아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적 시각으로 보느냐, 신라사가 간단하더라고. 이 대립적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평화롭게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다, 요 시각으로 보느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 만약에 그래 본다면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평화롭게,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한 나라라고.
예, 이거 알촌 이거 예, 이씨 예, 존에 오니까 예, 비판적이 되네요. 뭐 그래 대단한 나라라고. 한국도 1000년이 안 돼. 사실은 뭐 한 길어봐야 700년, 예, 뭐 600년, 뭐 그 정도 몇백 년이 깎인다고 하겠습니다. 이씨 깔때기를 거치면 그래 된다. 그래서 그 진골은 족보로만 자손을 판별하는 시대가 됐다. 금속문화고요. 예, 그 말에 따른다고 해도 종교와는 상관이 없죠. 그냥 북의 조상이 누구냐 문제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대 혈통을 유지해온 곳들 중 한 곳이 TK다. 예. 그러니까 성씨족박 관점에서요. 예, 그 TK다. 예, 정확하게 말할게요. 이 동아시아에서 예, 중국도 족보 포기하고 예, 북한도 포기했어요. 여기 남한만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이 적화되기 전까지는 성씨족박은 어떤 형태로든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이 적화되면 해외에서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유대인이든 아니든 자기 조상 찾기는 인간 본능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so what?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부분인데요. 이로 인한 효력은 별개로 보아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무열기 하차 이후 친일 정책은 다시 이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670년대부터 690년대까지 30여 년간 일본과 신라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 한때 이때요. 근데 당과의 관계는 단절됐다는 거. 이거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이남입니다. 당시 당나라는 오늘날 미국이랬죠. 예, 동아시아 세계 관나 속에서 치면은 태종이라는 묘호를 쓰기 위함이었다고나 할까요? 외교 관계가 복원된 건 성도강 때죠. 그 전까지는 객이었다. 객인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별조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고요. 신라 문무왕 때는 일본도 문무왕이 나오죠. 근데 동해의 용이 돼 외를 맡겠다. 이 말은 뭐냐? 그건 진심이죠. 못 믿었다는 게 되겠고요. 예, 국수주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신문왕 때 당나라 중종이 사신을 보내서 왜 태종무열왕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불평에 요청을 무시하고 외교 관계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달구벌로의 천도시도 신문왕, 이것 또한 기말지 정신의 부활 목적에서였다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던 게 성도광 때 당과 외교 관계가 복원됐다는 거. 성도광릉 편 시간에서 12지신상 목 날라간 거 제가 말했죠. 그거는 이제 바로 왕권 추락 시작 및 당과 외교 복원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좌파적 민족주의 시대가 끝난 거죠. 오늘날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그래서 현대 기준에서 무열계 집권기는 극우 민족주의 시대였다는 거. 예. 박정희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예,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좌파죠. 예, 좌파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우파죠.